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차가운 빛이 신부 대기실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쥔 부케를 더욱 꽉 쥐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축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거대 기업인 강성그룹에 팔려가는 재물의 수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진그룹의 도산을 막기 위해 딸의 미래를 서슴지 않고 거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치러질 이 굴욕적인 정략 결혼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자신을 비우는 환청처럼 들려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진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버텨내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뿐이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윤의 아버지인 한 회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기는커녕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강성그룹과의 계약 조건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열을 올렸다. 서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혈육의 정 대신 철저한 비즈니스맨의 냉혹함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강성그룹의 차남 강진혁은 이미 사교계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자 아무런 야망도 없는 한량으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다. 그런 남자와의 결혼이 서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금 수혈이라는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화려하게 장식된 거울 속의 이방인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오로지 전략과 계산으로 점철된 차가운 전쟁터가 될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예식장의 대문이 열리고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단상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만이 들어왔다. 강진혁은 소문대로 흐트러진 자세로 서 있었으며 예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듯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이 엄숙한 자리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참는 신용을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혐오감을 억눌렀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계적으로 그의 곁에 섰다. 강진혁은 그녀가 다가오자 술냄새를 풍기며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도록 정말 귀찮네라는 말을 내뱉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진혁은 연신 몸을 비틀며 장난기 어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례자가 성혼 선언문을 읽는 도중에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게임 화면을 확인하는 기행을 저질렀다. 하객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수군거림이 터져나왔고 서윤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인해 점점 붉게 달아올랐다. 강성그룹의 강 회장은 분노를 참는 듯 얼굴을 붉히며 아들을 쏘아보았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웃었다. 서윤은 이 결혼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피로 연장에서도 진혁의 만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고위 관료들과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와인을 한꺼번에 들이켜고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부적절한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대놓고 그를 조롱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는 혀를 차며 강성그룹의 앞날을 걱정하는 척 조소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의 곁에서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며 사교적인 응대를 이어갔다. 그녀는 사람들의 연민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진혁은 그런 서윤을 보며 오버하지마, 와이프라고 비아냥거렸고 그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잔을 들어올렸다. 이 연극 같은 결혼식은 결국 진혁이 만취하여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실려나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신혼여행 대신 선택된 강성그룹 소유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넓고 화려한 침실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진혁은 소파에 널브러져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화장을 지우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한 듯 웅얼거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왠지 모를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긴장감은 단순한 취객의 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며 그에게 오늘부터 우리는 각자의 방을 쓰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겠다고 선언했다. 진혁은 대답 대신 코를 곤 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진 연기를 이어갔고 서윤은 차갑게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다음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강성그룹의 내부 자료와 서진그룹의 회생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이미 깨어있는 진혁이 엉망진창이 된 식탁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아침부터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며 숟가락을 휘둘렀고 우유가 그녀의 서류 위로 튀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우유를 닦아내며 당신의 방탕한 생활이 우리 가족의 노력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진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돈 많은 집 자식이 좀 놀겠다는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냐고 맞받아쳤다. 그의 목소리는 경박하기 그지없었지만 서윤은 그가 서류를 훔쳐보는 찰나의 눈빛이 매우 날카롭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진 환영 같았다. 서윤은 곧바로 서진그룹의 전략기획실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경영권 방어라는 명목으로 강성그룹의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만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 이상을 원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감시 인력을 붙이려 했으나 강 회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차라리 서윤이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원했던 것이다. 서윤은 회사 로비에서 수많은 직원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강성그룹의 며느리가 아닌 서진그룹의 구원자로서 이곳에 섰음을 증명해야 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반면 진혁은 그날 오후 강남의 유명한 클럽에 나타나 친구들과 함께 호화로운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벌 3세의 결혼다. 클럽 방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의 사진이 올라왔다. 서윤은 비서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여자들에 둘러싸인 진혁을 보았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 일정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진혁이 찍힌 사진 속 배경에 주목했다. 화려한 조명 뒤편으로 보이는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진혁의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듯 리듬을 타고 있었다. 서윤은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퇴근 후 별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낮에 클럽에서 본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진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수많은 영문 서적과 전문 투자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서윤이 인기척을 내자 그는 순식간에 안경을 벗어던지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와이프, 벌써 왔어. 나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라며 그는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다. 서윤은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방금 보고 있던 게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는 만화책이라며 유치한 표지가 그려진 잡지를 내밀었다.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침묵을 선택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왔다가 테라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았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실루엣은 평소의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고독하고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담뱃불만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려다 멈추고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이 남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 보았다. 만약 소문대로 그가 단순한 바보라면 이토록 무거운 침묵이 흐를 리가 없었다. 진혁은 서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고
그 짧은 찰나에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거대한 야망의 불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잠 안 자고 뭐해라고 소리쳤다. 서윤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진혁의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조사원에게 연락하여 진혁의 해외 유학 시절 기록과 최근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강성그룹의 장남 강도준은 서윤을 불러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압박하며 그녀를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하려 들었다. 도준은 진혁을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서윤을 감시자로 세운 것이었다. 서윤은 도준의 앞에서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내심 그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이제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영리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며칠 뒤 조사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가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진혁이 유학 시절 월스트리트의 비밀 투자 모임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는 정황이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은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었고 그가 실제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서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고 진혁이 왜 가족들조차 속이며 바보 연기를 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강성그룹 내부의 암투와 어머니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고 서윤은 소름 끼치는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섰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진혁을 경멸의 대상이 아닌 강력한 파트너 혹은 가장 위험한 적수로 재정의해야 했다. 서윤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거실에서 게임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 진혁을 향해 다가갔다. 서윤은 진혁의 옆에 앉아 그가 하는 게임을 유심히 지켜보며 말을 건넸다. 이 게임의 승률을 높이려면 리스크 분산이 필요해 보인다는 그녀의 말에 진혁은 잠시 손가락을 멈추었다. 그는 곧바로 다시 버튼을 난타하며 리스크가 뭐야 먹는 거야라며 바보처럼 웃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그룹의 재무제표 수치 몇 가지를 언급하며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지 떠보았다. 진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갑자기 게임기를 던지며 아 몰라 머리 아파나 클럽 갈래라고 소리치며 방을 나갔다. 서윤은 그가 남긴 게임기 화면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단순한 게임 점수가 아닌 복잡한 파생 상품의 그래프와 유사한 패턴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서윤은 확신을 가지고 진혁의 뒤를 쫓아 클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진혁은 화장실 근처의 어두운 복도에서 낯선 외국인과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발음은 유창했고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단편적인 단어들만 들려올 뿐이었다. 블루칩 그리고 숏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고 그것은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쓰이는 용어들이었다. 대화를 마친 진혁이 돌아설 때 서윤은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진혁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표정을 순식간에 일그러뜨리더니 다시금 풀린 눈을 한 채 비틀거리며 스테이지로 향했다. 그 소름 돋는 연기력에 서윤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클럽을 빠져나와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남편 강진혁은 세상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였으며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냥꾼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굳이 자신과 결혼했는지 그리고 왜 이 위험한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서윤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그의 비밀을 폭로하여 강성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것인지 아니면 그의 비밀에 동참하여 더 큰 판을 짤 것인지 말이다. 그녀의 직관은 후자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이 서진그룹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서윤은 운전대를 꽉 쥐며 결심을 굳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별장에 도착한 서윤은 거실 불을 끄고 진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진혁이 취한 청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윤은 갑자기 거실 불을 켜며
이제 연극은 그만두지. 그래, 강진혁 씨라고 차갑게 말했다. 진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무슨 소리야? 와이프나 취했어라고 비틀거렸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 조사한 보고서와 클럽에서 들은 용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그의 정체를 압박했다. 진혁의 표정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고 어두운 광채를 띠고 있었다. 진혁은 피식 웃으며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네. 한서윤 씨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인 중저음이었으며 더 이상 바보 같은 구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너무 깊이 알면 다칠 텐데 이 결혼은 당신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진그룹을 살려내는 대가로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에 진혁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대화가 아닌 두 포식자 간의 위험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진혁은 서윤을 놓아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묶고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강성그룹의 추악한 뒷면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도준의 어머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진혁은 복수를 위해 자신을 지워야만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윤은 그의 냉혹한 계획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엿보았고 자신 역시 기업 간의 거래물로 전락한 처지라는 점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진혁은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러고 서윤에게 자신의 손을 잡겠냐고 물었다. 서윤은 주저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고 그것으로 두 사람의 가짜 결혼은 가장 치밀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동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에 진입했음을 깨달았다.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하고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괴물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진혁은 다시금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가 기지개를 켜며 졸려 와이프나 잘게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홀로 남은 거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각오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으며 오직 승리를 향한 갈망과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기묘한 기대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동맹의 첫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척 시작되었으나 그들 사이를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진혁은 하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여전히 숙취에 시달리는 척하며 헛소리를 내뱉었지만 서윤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은 그가 던지는 가벼운 농담 뒤에 숨겨진 서늘한 경고와 기대를 동시에 읽어내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려 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저택이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사령부가 되었음을 직감했고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진혁은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시리얼을 흘리며 아버지를 화나게 했지만 서윤은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임을 알기에 차분하게 커피를 들이켰다. 서윤이 서진 그룹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부도 위기의 공포와 중역들의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강성그룹에서 파견된 감사팀은 이미 그녀의 집무실을 점령한 채 사소한 지출 내역까지 들춰내며 서진그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강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공고히 하려는 강도준의 음흉한 계략이 깔려 있었으며 그는 서윤을 압박하여 서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헐값에 탈취하려 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방대한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고 어젯밤 진혁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적들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공격을 위해 자신의 패를 하나씩 정리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서진그룹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소자 공급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도주는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협력업체들을 압박했고 서윤을 고립시켜 그녀가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려는 노골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서윤은 다급하게 여러 통로로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동정 섞인 외면뿐이었으며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화려하기만 했지만 그녀가 서 있는 이곳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낭떠러지와 같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친 도준의 비서가 보낸 비웃음 가득한 시선을 뒤로하고 차가운 화장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무실로 향했다. 늦은 밤 서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별장으로 돌아왔으나 집안 어디에도 진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정막만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문득 그가 낮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졌고 본능적으로 그가 숨겨둔 비밀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저택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별채 뒤편에 자리 잡은 작은 창고 건물의 지하 계단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문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다. 지문 인식장치로 잠겨있는 문을 보며 그녀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이내 진혁이 미리 등록해둔 듯 그녀의 손길에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곳은 낡은 외관과는 달리 최첨단 서버와 수십 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화려한 관제센터였으며 벽면 가득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모니터 앞에는 진혁이 안경을 쓴 채 무서운 집중력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낮의 멍청한 모습은 간데없이 날카로운 천재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지금 서진그룹의 주가를 방어하는 세력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냐며 나직하게 물었다. 서윤은 화면 가득 채워진 복잡한 알고리즘과 거액의 자금 흐름을 보며 전율을 느꼈고 그가 익명의 투자자로 활동하며 도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진혁은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신처럼 시장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끝 하나에 수천억 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광경은 경이롭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했다. 서윤은 그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재편하려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있음을 확신했다. 진혁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의자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며 도준이 보낸 스파이들이 지금쯤 패닉에 빠졌을 것이라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서윤에게 서진 그룹의 핵심 자산인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한 가상의 법인을 이미 해외에 설립해 두었다고 말하며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서윤은 그 서류들을 훑어보며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이 계획의 파트너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느꼈다. 진혁은 이 바닥에서는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된다고 충고하며 그녀가 더 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그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가진 경영 능력과 진혁의 자금력을 결합한다면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태도로 출근하여 도준의 감사팀을 향해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녀는 진혁이 제공한 자금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서진 그룹의 주요 채권을 확보했음을 공표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재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도준은 자신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분노하며 서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을 찾아내라고 부하들을 닥달했다. 서윤은 도준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청하여 그의 집무실로 찾아갔고 당황하는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승부의 세계에선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으며 강렬한 카리스마는 도준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치밀했다. 도준은 서윤의 변화를 보며 소름 끼치는 위협을 느꼈으나 여전히 그녀 뒤에 그 바보 같은 진혁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서윤에게 일시적인 행운일 뿐이라며 조만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오며 비서에게 강성그룹 내부의 불만이 많은 임원진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다. 한편 진혁은 클럽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며 난장판을 피우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도준의 의심을 다시 한번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윤은 그 영상을 확인하며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고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진혁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밤늦게 들어온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진혁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평소의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며 비즈니스 관계에서 불필요한 친절은 금물이라고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차를 마시는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을 보았고 그 역시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어두운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작전 회의를 넘어선 영혼의 교감과도 같았다. 서윤은 그가 왜 천재적인 능력을 숨기고 광인처럼 살아야 했는지 그 처절한 사연을 들으며 그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강한 동질감을 느끼며 그를 지켜주겠노라 다짐했다. 며칠 후 도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서진 그룹의 공장에 대규모 파업을 유도하여 생산 라인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공작을 펼쳤다. 직원들은 선동된 여론에 휘말려 서윤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세게 시위했고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서진 그룹의 종말을 예견했다. 서윤은 위기의 현장으로 달려가 분노한 노동자들 앞에 홀로 섰으며 그들의 원성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도준의 공작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직원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 그 순간 진혁은 배후에서 익명의 펀드를 통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이 소식은 현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다. 파업이 철회되고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되자 도준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으며 강 회장은 장남의 무능함에 크게 실망하여 진노했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준이 횡령한 비자금 내역의 일부를 검찰에 제보하는 과감한 수를 던졌고 이는 강성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폭풍이 되었다. 진혁은 지하관제센터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윤이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하고 남몰래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직접 무대에 오를 때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대규모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서윤과 진혁의 연합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적들의 목전까지 다가갔다. 서윤은 집무실에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이 결혼을 승낙했을 때의 절망감을 떠올렸고 지금의 변화가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옆 책상에 놓인 진혁과의 결혼 사진을 보며 비록 가짜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만큼은 그 무엇보다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진혁은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텐데 준비됐냐며 장난스럽게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정의와 복수를 위해 손을 잡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준 역시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으며 그는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으로 서윤의 과거를 조작하여 그녀를 도덕적 파멸로 이끌 음모를 꾸몄다. 그는 서윤이 해외 유학 시절 부정한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유포했고 서윤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진혁은 침착하게 그녀를 다독이며 이것은 도준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미 도준이 정보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의 차분한 대응을 보며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고 적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여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 별장의 밤은 다시 깊어갔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도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갔다. 진혁은 서윤에게 잠시 쉬라며 어깨를 내어주었고 서윤은 그에게 기대어 짧은 휴식을 취하며 비로소 안식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긴 전쟁 끝에 얻게 될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했고 그 미래에 서로가 함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서윤은 잠결에 진혁의 손을 꽉 잡았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어둠을 몰아내는 파수꾼이 되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언론사들의 취재 공세가 빗발치는 가운데 서윤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준의 조작된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는 진혁이 준비해준 원본 자료를 공개하며 도준이 얼마나 추악한 방식으로 자신을 음해하려 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냈고 여론은 순식간에 도준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강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도준의 해임을 건의하는 초강수를 두며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 모든 것이 서윤과 진혁이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적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며 자중질환에 빠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보았고 비구름이 거친 자리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며 이제 곧 진실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진혁은 그 시각 자신의 본거지인 지하관제센터에서 대규모 공매도 세력을 응징하며 강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는 도준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실체를 폭로하여 그를 법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의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듯 경쾌하게 움직였고 화면 속의 숫자들은 그의 의지대로 춤추며 거대한 권력의 탑을 하나둘씩 무너뜨려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음을 느꼈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알릴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며 안경을 벗어 던졌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그동안의 고단했던 세월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더욱 강하게 서려 있었으며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서윤은 퇴근길에 꽃 한 다발을 사서 별장으로 향하며 진혁과 함께 승리를 축하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저택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기묘한 정적이었고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다툼 소리에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도준이 부하들을 이끌고 별장을 습격하여 진혁의 비밀 공간을 찾아내려 발악하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들 앞에서 다시 바보 같은 연기를 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다. 서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실로 뛰어들어가 도준을 가로막으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도준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진혁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더니 그는 도준의 팔을 순식간에 꺾어 제압하며 이제 그만의 형이라고 낮게 읊조렸다. 도준은 갑작스러운 동생의 위력에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고 그의 부하들은 진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놀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진혁은 도준의 귀에 대고 당신이 죽인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날만 기다려왔다고 말하며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슬픔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으나 진혁은 놀라울 정도의 절제력을 발휘하여 도준을 물리적으로 해치지 않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서윤은 그런 진혁의 옆을 지키며 도준의 부하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이미 신고했음을 알리며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마침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도준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찰이 도준과 그의 무리를 연행해 간 뒤 별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서윤과 진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이제 자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으며 서윤에게 그동안 무서운 연기를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도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길 것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며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되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했고 서윤은 진혁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이 사건 이후 서윤은 서진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혁신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갔고 진혁은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투자자로서의 정체를 공개하며 세계 금융계를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졌으며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환상의 콤비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에 환호했고 그들은 부와 권력보다는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리더의 표본이 되었다. 서윤은 가끔 힘들 때마다 그 치열했던 별장에서의 밤들을 떠올리며 현재의 소중함을 되새겼고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는 평온하던 서울의 아침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시작되었다. 전광판마다 붉은색 하락 신호가 가득 찼고 서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치닫으며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집무실 모니터 앞에 얼어붙은 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악재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등 뒤로는 직원들의 비명 섞인 통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자금줄은 순식간에 말라버렸으며 믿었던 파트너사들조차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등을 돌리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서윤은 거대한 무력감을 느꼈다. 평소 냉철함을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다. 강도준은 이 혼란을 틈타 서진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음모를 구체화하며 이사회 소집을 서둘렀다. 그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여 서윤의 해임안을 상정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도준의 비서로부터 전달받은 해임 통보서를 꽉 쥐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도준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자금시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그때 서윤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것은 단 한 줄의 좌표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메시지에는 특정 해외 펀드의 계좌명과 함께 지금 즉시 매수해야 할 종목 리스트가 암호처럼 나열되어 있어 서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지 하단에 적힌 JJ라는 이니셜을 보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진 듯한 성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며 신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던 정체불명의 인물이 사용하는 식은 이처였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반신반의하며 메시지에 적힌 대로 서진그룹의 남은 가용자금을 모두 털어 승부수를 던지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서윤이 매수한 종목들이 시장의 폭락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투매를 이어갈 때 서윤이 지시한 자금들은 정확히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해 나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진그룹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렸고 이는 곧바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졌다. 도준은 이 보고를 받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정보원을 다그쳤으나 누구도 이 기적적인 수익의 배후를 알아내지 못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정교한 승리임을 직감했다. 퇴근 후 별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게 거실에서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는 진혁을 발견했다.
그는 어지럽게 널린 부품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며 바보 같은 소리를 내뱉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의 손가락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그는 부품을 맞추는 척하며 교묘하게 특정 패턴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은 오늘 낮에 서윤이 받았던 문자 메시지의 암호 구조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서윤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 속에서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아느냐고 물었으나 진혁은 그저 로봇이 멋지지 않냐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성을 포착했고 이제 더 이상 이 연극에 속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서윤은 조용히 진혁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숨겨둔 이중문을 열고 지하의 비밀 관제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두운 방 안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여전히 푸른 빛을 내뿜으며 전 세계 금융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메인 컴퓨터 화면에는 JJ라는 로그인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것은 곧 진혁이 전설적인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훑어보며 그가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가 강성그룹 전체 가치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재벌가 자제가 아니라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자본의 주인이며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문가에 기대어 선 진혁이 그녀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같은 미소를 짓지 않았으며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도 예리하여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진혁은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서윤을 압박했으나 서윤은 당당하게 맞서며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다. 진혁은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옆에 앉더니 화면에 뜬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리키며 이것이 나의 진짜 언어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창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숨기고 광인으로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의 고독과 분노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강 회장과 도준의 어머니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내몰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했으며 그런 세상이 자신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수록 더 강력한 투자 제국을 건설하는 데 매진해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도준이 강성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겪었을 처절한 외로움에 가슴이 저려왔고 동시에 그가 가진 무서운 집념의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완전한 진실 앞에 서 있었으며 그들의 운명은 이 지하실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서윤은 진혁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물었고 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당신이 도준의 장기말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윤의 냉철한 판단력과 투혼을 지켜보며 그녀라면 자신의 복수 여정의 유일한 동반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진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강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대규모 공매도 작전에 개요를 서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서윤의 회사인 서진그룹을 이번 작전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통해 서윤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는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다. 서윤은 그의 원대한 계획에 압도당하면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그의 눈빛을 보며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더욱 치밀해졌으며 그루가 서윤은 낮에는 유능한 경영인으로 밤에는 진혁의 전략 참모로 활동했다. 그녀는 진혁이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준의 우호 세력들을 하나씩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도준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며 배후를 찾으려 했지만 진혁의 철저한 은폐 기술 덕분에 꼬리를 잡지 못했다. 서윤은 도준과의 회의 석상에서 그의 오만한 태도를 비웃으며 속으로 그가 곧 겪게 될 처참한 몰락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클럽과 도박장을 전전하는 연기를 계속하며 도준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리는 기만 전술을 이어갔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서윤과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별장에 도청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진혁은 이미 아버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가짜 대화를 나누거나 연극을 꾸미며 감시망을 역이용하는 영리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귓속말로 상황을 전달하며 긴밀하게 소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긴장감과 신뢰가 쌓여갔다. 서윤은 진혁의 품에 안겨 가짜 연기를 하는 동안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가 가진 인간적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매 순간 사투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동맹, 그 이상의 무엇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는데 도준이 진혁의 해외 유학 시절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그와 제이제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준은 진혁을 불러 취조하듯 몰아세웠고 진혁은 미친 듯이 웃으며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아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다. 서윤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바닥에 땀이 벨 정도로 긴장했지만 진혁의 완벽한 연기력 덕분에 도준은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분을 사기며 돌아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혁은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했고 강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강성전자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도준을 압박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진혁의 지시에 따라 서진그룹의 이름으로 강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전쟁의 무대는 곧 이사회장으로 옮겨졌고 서윤은 당당하게 강성전자의 주요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여 도준의 경영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녀는 진혁이 준비해준 조작 불가능한 회계 부정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사들을 설득했고 도준의 지지 기반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도준은 서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시대가 변했음을 선언했다. 이사들은 서윤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논리에 압도되어 도준의 해임과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진혁은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의 복수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회 이후 강성그룹의 주가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요동쳤고 진혁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도준의 개인 자산까지 모두 잠식해 나갔다. 도준은 자신의 전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했고 그제야 진혁이 자신을 속여왔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다. 진혁은 도준 앞에 나타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어머니의 복수를 선언했고 도준은 공포에 질려 용서를 구했지만 진혁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정의의 불꽃만이 일렁였다. 서윤은 진혁의 옆에 서서 그가 겪은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는 순간을 함께하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강성그룹은 이제 더 이상 부패한 가족의 전유물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작전이 끝난 뒤 진혁과 서윤은 다시 조용한 별장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승리의 여운을 만끽했다. 진혁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다며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이제 당신의 진짜 인생을 살라고 격려했고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의 곁에 끝까지 남아달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은 눈 녹듯 사라졌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들의 앞날을 밝게 비추었다.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준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언론은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투자자 제이가 강성그룹의 차남 강진혁이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진혁은 공식 석상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어 강성그룹의 개혁안을 발표했고 대중은 그의 반전 드라마에 열광하며 그를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했다. 서윤 역시 서진그룹의 성공적인 재기를 이끈 여성 지도자로 평가받으며 명성을 떨쳤고 두 사람은 재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부로 등극했다. 도준과 그의 어머니는 그동안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강 회장은 쓸쓸히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처지가 되었다. 서유는 집무실에서 진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처음 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을 떠올렸고 이제는 그 두려움이 행복으로 바뀌었음을 느꼈다. 진혁은 문을 열고 들어와 서윤에게 깜짝 선물을 건네며 오늘 하루는 모든 일을 잊고 단둘이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향하며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갔다. 진혁은 더 이상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고 서윤 역시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로지 서로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으며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성장해 있었다. 강성그룹의 본사 앞에는 진혁이 세운 새로운 기업 철학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고 이는 후대 경영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진혁은 정기적으로 대학 강연을 다니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서윤은 소외된 계층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예식장을 찾아가 그날의 서약을 되새기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진정한 승리자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사랑을 품은 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마침내 진혁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바치며 이제야 평안히 잠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치유와 해방의 눈물이었으며 서유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십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진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조차 깨끗이 씻겨내려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이 걷는 길 위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졌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진혁은 서윤에게 다음 투자 대상이 어디냐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서윤은 미소 지으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고 대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대답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 어떤 우량주보다 확실한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라며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들의 저택에는 이제 차가운 정막 대신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화려한 가구들보다 더 빛나는 서로의 존재가 집안 가득 채워졌다. 과거의 아픔은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그 걸음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만난 광명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명화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차가운 달빛이 창가를 넘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침묵은 이전의 날카로운 경계심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서유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있는 진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이 목격했던 그의 모든 기행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거대한 폭풍을 갈무리하고 있었고 서유는 그 눈빛에 압도당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담뱃불만이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지는 이 공간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짜 부부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서로의 진실한 내면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화려한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 비극적인 가족사였다. 그의 어머니는 강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탐냈던 도준의 어머니에 의해 정신적으로 서서히 파괴되었고 결국 아무도 없는 차가운 병실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당시 천재적인 두뇌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어린 진혁은 자신이 뛰어날수록 어머니의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광인의 탈을 쓰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비웃고 멸시할 때마다 지하의 어두운 방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거대한 자본의 제국을 건설했다. 서유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우는 통증을 느꼈고 자신 역시 기업 간의 정략 결혼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했던 처지였기에 그에 대한 깊은 연민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와 손을 잡으려 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 남자의 복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동료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진혁의 슬픔은 그녀의 슬픔이 되었고 그의 분노는 그녀의 투지가 되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었으며 이는 곧 강성그룹을 향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되었다. 서유는 진혁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고 진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준 것에 대해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웠으며 서유는 강성그룹의 대외적인 얼굴로서 도준의 의심을 분산시키고 진혁은 어둠 속에서 금융 시스템을 조작하여 적의 숨통을 조이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서유는 낮 동안 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며 도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방패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진혁은 JJ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을 움직여 강성 그룹의 지배 구조를 밑바닥부터 갉아먹을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연극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로 약속했고 이는 곧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연합의 한생을 의미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승리를 향한 갈망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만이 가득 차 있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두 사람의 이중생활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진혁은 하인들 앞에서 일부러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며 소동을 피워 자신이 여전히 통제불능인 바보임을 강조했다. 서유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는 연기를 펼쳤고 이를 지켜보던 도준의 첩자들은 비웃으며 상부의 두 사람의 사이가 최악이라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이 방문을 닫고 단둘이 남는 순간 진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차분한 천재 투자자로 돌아와 서윤에게 오늘의 시장 변동 추이와 도준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브리핑을 전달했다. 서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서진그룹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강성그룹의 우호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적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거대한 함정이 파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도준은 여전히 서윤을 무시하며 그녀가 강성그룹의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차단했지만 진혁이 이미 해외 유령 법인을 통해 서윤에게 막대한 자금력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도준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과 비자금 조성을 멈추지 않았고 서윤은 이 모든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여 진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나갔다. 서윤은 도준과의 회의에서 일부러 무능한 척 질문을 던져 그의 오만한 답변을 유도했고 이는 훗날 그를 법적으로 파멸시킬 결정적인 자백의 증거들이 되었다. 진혁은 지하관제센터에서 도준의 통화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실시간으로 도청하며 그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해 나가는 등 공격의 수위를 서서히 높여갔다. 세상의 멸시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으며 화려한 파티장에서 진혁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며 추태를 부릴 때마다 서유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상기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진혁 역시 서윤이 도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때마다 당장이라도 정체를 드러내고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주먹을 꽉 쥐며 참고 인내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남몰래 짧은 쪽지를 주고받거나 손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으며 이런 애틋한 감정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던 두 영혼은 서로의 온기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 가혹한 전쟁터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한편 도준은 서윤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전문 탐정들을 고용하여 별장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지시했지만 진혁은 이미 별장 주변에 강력한 전파방해 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감시를 무력화했다. 진혁은 일부러 탐정들에게 노출될 만한 엉뚱한 정보를 흘려 그들이 헛수고를 하게 만들었고 도준은 들어오는 보고서들이 앞뒤가 맞지 않자
점점 더 예민해지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준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강성그룹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도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권력의 기반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이 틈을 타 강성그룹의 핵심 거래처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여 도준을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넣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서윤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평소 그가 즐기던 화려한 호텔 요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해주시던 소박한 가정식이었다. 서윤은 식탁에 마주 앉아 그의 따뜻한 정성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권력 투쟁의 차가운 전장 속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교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의 복수가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고, 서윤은 그 꿈속에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는 무언의 약속을 눈빛으로 전했다. 그들은 촛불 아래서 서로의 미래를 그리며 잠시나마 전쟁의 긴장감을 잊고 연인으로서의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고, 이는 그들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도준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서윤의 태도가 지나치게 당당해진 것에 의문을 품고 그녀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비서에게 명령했다. 박 여사는 강성그룹의 실세로서 도준보다 더 냉혹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서윤이 숨기고 있는 발톱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그녀의 가족들까지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박 여사의 협박에 못 이겨 서윤에게 강성그룹의 기밀을 넘기라고 강요했지만, 서윤은 아버지의 비겁한 행동에 실망하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서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을 눈치채고 그녀를 다독이며 조만간 박 여사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려주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 증거는 바로 10여 년 전 진혁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정신병원 입원 기록과 조작된 진단서였으며, 그 뒤에는 박 여사와 도준의 비열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혁은 이 자료를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지금 터뜨리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니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진혁은 서윤의 냉철한 판단에 동의하며 복수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고,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까지 이해하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적들의 숨겨진 치부를 하나씩 드러낼 준비를 마쳤으며, 이재공은 그들의 손을 떠나 거대한 심판의 시간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서윤은 강성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여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도준 일가를 무너뜨릴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다. 행사장에서 진혁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도준의 발등에 와인을 쏟는 실수를 저질렀고, 도준은 사람들 앞에서 진혁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자신의 천박한 본성을 드러냈다. 서윤은 이 광경을 지켜보는 귀빈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도준의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확인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바닥을 구르며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서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윙크를 보내는 여유를 보였고, 두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스러운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전에 성공을 자축했다. 그날 밤 행사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고, 진혁은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서윤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동안 혼자서 이 험난한 길을 걸어온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하며 가슴 아파했다. 진혁은 서윤의 채취를 맡으며 비로소 자신이 안식처를 찾았음을 느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 재산과 명예를 다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그들의 차는 어둠을 뚫고 별장으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들의 화려한 미래를 축복하는 불꽃놀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진혁은 비밀 지하실에서 강성그룹의 자금 세탁 창구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도준과 박 여사를 단번에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는 서윤과 함께 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검찰 내부의 우호 세력과 접촉할 계획을 세웠고 언론에 제보할 타이밍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서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여 도준의 퇴로를 차단했고 강성그룹의 주주들이 서윤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만이 남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내일이면 세상이 뒤바뀔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도준 역시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을 납치하여 진혁을 협박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서윤의 퇴근길을 습격하도록 지시했다. 서윤은 위험을 감지하고 진혁이 준 특수통신기기를 통해 위치를 전송했으나 순식간에 도준의 일당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진혁은 위치 신호를 확인하자마자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동자에 서슬퍼런 살기를 띠며 자신의 경호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도준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괴한들을 단숨에 제압하며 서윤을 안전하게 구해내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자신을 구하러 온 진혁의 늠름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고 그가 가진 무한한 능력에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구조된 서윤은 진혁의 품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고 진혁은 그녀를 꽉 안아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사건으로 진혁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기는 것보다 정면 돌파를 통해 적들을 섬멸하는 것이 빠르다는 결론을 내렸고 계획을 앞당겨 다음 날 아침 바로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윤은 진혁의 결정에 적극 찬성하며 자신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맹세했고 두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작전 점검에 들어갔다. 이제 세상은 이 위대한 부부의 정체에 경악하게 될 것이며 강성그룹의 부패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하게 될 운명에 처했다. 날이 밝자 서윤은 서진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도준의 비리와 박 여사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며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 동시에 진혁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강성그룹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쏟아냈고 강성그룹의 주가는 사상 초유의 폭락을 기록하며 마비 상태에 빠졌다. 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 복도 끝까지 들이닥친 상황이었다. 박 여사 또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강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진혁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서윤의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어머니의 한을 풀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그는 이제 제이라는 가면과 바보라는 가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강진혁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진혁과 눈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손을 꽉 잡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사람들은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에 환호했으며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재벌가 부부가 아닌 정의를 실현한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별장으로 돌아와 오붓한 시간을 가졌고 진혁은 서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편지와 반지를 선물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성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룹은 서윤의 서진그룹 또한 업계 최고의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여 승승장구했다. 그들은 부와 명예보다 서로의 존재가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부부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들만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진혁은 자신의 천재적인 투자 능력을
사회 공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서윤은 여성 기업인들을 육성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쫓는다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진리를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진혁과 서윤은 이제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며 끝없이 펼쳐진 미래의 길을 향해 행복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앞날에는 언제나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했다. 강성그룹의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고가의 장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물어뜯기 위해 발톱을 숨긴 맹수들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강도준은 연단 위에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을 훑어보았고, 자신의 발치 아래에서 곧 무너져 내릴 서윤과 진혁의 운명을 상상하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을 위해 치밀한 덫을 놓았으며 단순한 비난을 넘어 사회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조작된 증거와 매수된 증인들을 배치하여 일말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화려한 음악 소리는 오히려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고, 도준의 눈동자에는 권력에 대한 광기 어린 탐욕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서윤은 짙은 네이비 컬러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으며,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장수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변의 기류를 예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들을 향한 거대한 단두대가 될 것임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으나, 진혁과 함께 설계한 반격의 카드가 도준의 심장을 꿰뚫을 것임을 확신하며 가슴속에 뜨거운 투지를 품었다. 서윤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인사말을 여유롭게 받아넘기면서도 손목에 찬 시계의 숫자를 확인하며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용히 새기고 있었으며, 그녀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잠시 후 진혁이 연회장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넥타이를 삐딱하게 매고 얼굴에는 술기운이 가득한 척 비틀거리며 들어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에서 와인잔을 낚아채듯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강성그룹의 수치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가 서윤과 찰나의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가 스쳐 지나갔다. 진혁은 도준이 자신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다가가 "형님, 오늘 술맛이 정말 좋네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도준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것이라고 조소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도준은 신호를 보냈고, 미리 매수된 한 여성이 진혁에게 다가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비명을 질러 연회장의 모든 시선을 두 사람에게 집중시켰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도준의 수하들은 기다렸다는 듯 기자들을 불러 모아 진혁이 마약에 취해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자극적인 폭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보았고, 강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가문을 망신시킨 자식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도준은 서윤을 향해 가련한 눈빛을 보내며 이런 남자와 계속 살 수는 없지 않겠냐고 에루아이 혼을 종용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연회장의 메인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지더니 도준이 기대했던 진혁의 추문 사진 대신 강성그룹의 은밀한 비자금 세탁 내역과 도준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히 채워진 복잡한 장부와 조작 불가능한 은행 거래 명세서들은 도준의 얼굴을 순식간에 흑빛으로 만들었고,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도준은 당황하여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진혁의 해킹팀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기에 그 어떤 명령도 먹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진혁의 추문보다 더 충격적인 그룹 후계자의 범죄 사실에 경악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이 모든 것이 도준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자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진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취객의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도준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다. 진혁은 도준의 귀에 대고 형님 덫을 놓으려면 사냥감이 누구인지는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라고 차갑게 읊조렸고,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져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제2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도준의 모든 범죄 행적을 추적해왔음을 밝히며 미리 준비해둔 검찰 고발장을 꺼내들었고, 도준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파리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강 회장은 믿었던 장남의 배신과 차남의 놀라운 정체 앞에서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고, 강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도망치려는 자들과 진실을 확인하려는 자들로 뒤섞였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진혁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보안팀을 지휘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도준의 수하들을 신속하게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호원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여장군과도 같았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몰락해가는 적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것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인내해온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달콤하고도 정당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도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숨겨둔 권총을 꺼내들고 진혁을 위협하며 광기를 드러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쏘라고 도발하며 심리적으로 그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떨리는 도준의 손끝에서 발사된 총알은 진혁의 어깨를 스쳤으나 진혁은 고통조차 느끼지 않는 듯 도준을 단숨에 제압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쳐 도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하객들은 비로소 숨을 몰아쉬며 이 믿기지 않는 반전 드라마의 결말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부상당한 진혁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진혁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제 다 끝났다고 따뜻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화려했던 기념 파티는 그렇게 강성그룹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심판의 장으로 막을 내렸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언론은 강성그룹의 비리와 진혁의 천재적인 반격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대중은 베일에 쌓여있던 진혁의 정체에 열광하며 그를 정의의 사도로 추앙했다. 서윤 역시 서진그룹의 경영권 방어와 더불어 남편을 도와 거악을 척결한 강인한 여성 지도자로 부각되며 그녀의 사회적 위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도준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은 서둘러 자백하며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에 급급한 추태를 보였다. 진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서윤과 함께 그룹의 향후 진로를 논의하며 복수 이후의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매진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부패한 제국을 투명하게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강 회장은 병상에서 깨어난 뒤 진혁을 불러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그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혁은 권력에 욕심이 없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투자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윤이 이끄는 서진그룹과 협력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서윤은 진혁의 고결한 결단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햇살 아래서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강성그룹의 본사로비에 걸린 도준의 초상화가 철거되던 날, 그리가 서윤과 진혁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 정신이 담긴 상징물을 세우며 진정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도준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아들을 빼내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그녀는 서윤을 납치하여 진혁을 협박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윤은 퇴근길에 박 여사가 보낸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으나 그동안 진혁에게 배운 호신술과 차분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시간을 벌었다. 진혁은 서윤의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여 박 여사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단숨에 그곳을 급습하여 서윤을 안전하게 구출해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절망하며 자수를 선택했고, 이로써 강성그룹을 둘러싼 모든 악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 진혁은 공포에 떨었을 서윤을 품에 안고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별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제 그곳은 가짜 부부의 연극 무대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두 사람만의 안식처로 변모해 있었다. 진혁은 서윤을 위해 직접 정원을 가꾸며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워나갔고, 서윤은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진혁과 함께 투자 전략을 논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동반자이자 연인으로서의 삶을 만끽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회자하며 찬사를 보냈고, 그들은 부와 명예보다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주는 행복이 가장 큰 자산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서윤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자아를 찾았음을 느끼고 눈부시게 미소 지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성그룹은 진혁과 서윤의 개혁 아래 투명하고 믿음에기 갖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으며, 서진그룹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도준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장기 복역 중이며 박 여사 또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진혁과 서윤은 정기적으로 보육원과 노인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가 태어나 저택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진혁은 그 아이를 보며 자신이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쏟아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영원한 불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혁은 어머니의 묘를 찾아가 자신의 복수가 끝났음을 보고하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서윤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이 마치 어머니의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흩날렸고,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을 약속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진혁과 서윤은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실루엣은 지는 노을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남으며 장엄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 여의도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가라앉은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증권가 전광판의 숫자들은 마치 폭풍전야의 정적처럼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강성그룹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인 채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렸고, 객장의 분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사람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 가운데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려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강도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십 대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닥거렸고, 이미 조작된 자금을 대거 투입하여
주가를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려 했으며 배후에 있는 이름 모를 적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칼날을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가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은 이미 밑바닥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도주는 비서들을 다그치며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소리쳤고 그의 눈동자에는 도끼와 불안함이 뒤섞여 광기 어린 빛을 내뿜으며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서유는 같은 시각 서진 그룹의 상황실에서 진혁이 보내온 최종 신호를 기다리며 깊은 숨을 들이켰고 그녀의 눈앞에는 강성그룹의 핵심 지배 구조를 무너뜨릴 정교한 체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진 천재적인 전략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이번 작전이 실패할 경우 닥쳐올 파멸의 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만 입술을 굳게 깨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요동치는 그래프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정의란 때로 거대한 파괴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가운 기계처럼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장이 열리자마자 강성그룹의 주가는 예상대로 폭락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거대 자본이 쏟아내는 압도적인 매도 물량에 의한 처참한 붕괴였으며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진혁은 지하관제센터에서 그동안 구축해온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강성전자의 핵심 자산을 정조준했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수조 원의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하며 도준의 자금줄을 가차없이 끊어놓았다. 거래소의 트레이더들은 이 유례없는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혈안이 되었지만 진혁이 설계한 복잡한 알고리즘은 그들의 추적을 비웃듯 흔적을 지우며 더욱 강력한 일격을 퍼붓고 있었다.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베일에 쌓여있던 전설적인 투자자 JJ의 공식 성명이 전 세계 금융 채널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그 정체가 강성그룹의 차남 강진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평소 바보 같은 행동과 방탕한 생활로 지탄받던 재벌 3세가 사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다는 반전은 대중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으며 이 소식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진혁은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고 그동안 강성그룹 내부에서 자행된 추악한 비리와 횡령 증거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도준의 목을 죄는 마지막 올가미를 완성했다. 도준은 모니터 속에 나타난 동생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바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에 비명을 질렀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기를 들어 우호 지분 세력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진혁의 자본에 매수되거나 겁을 먹고 등을 돌린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의 메시지뿐이었으며 도준의 제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집기들을 내던지며 발악했지만 화면 속의 주가지수는 멈추지 않고 0을 향해 수직 낙하하고 있었고 이는 곧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의 종말을 의미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서유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리 준비해둔 강도준의 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담긴 녹취록과 내부 문건들을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하며 법적인 쐐기를 박았고 이는 도준이 제기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조차 완전히 앗아갔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나 강성그룹의 부패한 경영진을 규탄하며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분노한 주주들과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서유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또 다른 주역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켰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확신과 승리의 기쁨이 서려 있었다. 강성그룹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도준의 해임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주인의 자리는 공석이 되어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게 되었다. 도주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회장실에서 강제로 끌려 나오며 끝까지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에는 오직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 차 있었을 뿐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복도를 지나며 자신이 군림했던 왕국이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한 현실을 믿을 수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고 마침내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의 수갑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였다. 진혁은 지하 센터를 나와 마침내 빛이 들어오는 지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얼굴에는 복수를 마쳤다는 쾌감보다는 오랜 시간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공허함과 평온함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자신이 광인으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떠올렸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짧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승리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내일을 함께 약속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성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진혁이 이끄는 펀드가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대규모 자본 수혈을 발표했기 때문이며 시장은 이를 새로운 탄생의 신호로 받아들여 환호했다. 베일에 쌓여있던 투자 천재의 정체가 공개되자 해외 투자자들 또한 강성그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자금을 쏟아부었고 기업의 가치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견고한 형태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진혁은 이제 파괴자가 아닌 재건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내놓는 경영 혁신안들은 기존의 낡은 재벌 체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으며 대한민국 경제계에 신선한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도준의 어머니 박 여사 역시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다 서윤의 발 빠른 대처로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그녀가 그동안 진혁의 어머니를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진실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과 옷으로 치장한 채 취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위험이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추락한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로써 강성그룹을 지배하던 악의 축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진혁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모든 원한을 갚았으니 편히 잠드시라고 속삭이며 마음속에 응어리를 씻어냈다. 서윤은 서진그룹의 회장으로서 강성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두 기업의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고 그녀의 탁월한 경영수완은 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를 시기하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능력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진혁과 함께 매주 주말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선 행사를 열어 부의 사회적 환원을 실천했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돈밖에 모르는 다른 재벌가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서윤은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이 결국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더 큰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강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이제 도준의 고함 소리 대신 임직원들의 열띤 토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진혁은 상징적인 지위만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며 자신은 투자 전문가로서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전념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매일 출근하는 길에 서윤과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며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평범한 행복이 그 어떤 막대한 수익률보다도 값진 보상임을 느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들이 존재했고 도준을 추종하던 잔당들은 지하에서 은밀하게 재기를 노리며 서윤과 진혁의 틈을 하고들려 했지만 진혁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철저하게 법과 시스템을 통해 그들을 고립시켰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는 양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냉철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정을 지켜냈다. 서유는 그런 남편의 든든한 모습에 깊은 신뢰를 느끼며 자신 또한 더욱 단단한 내면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천생연분이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한 별장의 정원에는 서윤이 정성껏 심은 꽃들이 만개하여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지난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투명한 관계가 되었으며 그들이 겪은 고난은 오히려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게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되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간절히 원했었는지 고백했고 서윤은 그가 바보인 척할 때도 자신의 심장은 이미 그를 향해 뛰고 있었다며 수줍게 웃으며 화답했다. 강성그룹의 역사서에는 이제 도준의 이름 대신 진혁과 서윤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가장 빛나는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며 그들이 실현한 정의는 많은 청년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건강한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은 VSSB라는 낡은 틀을 깨고 실력과 도덕성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상은 그들을 보며 기적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서윤은 집무실 벽에 걸린 진혁과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가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진짜 운명이 되었음을 느끼고 가슴 벅찬 감동에 젖어 들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진혁은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꽉 안아주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말없는 교감을 나누는 평온한 시간을 만끽했다. 그들의 실루엣은 저물어가는 태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그것은 마치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영웅들에게 바치는 세상의 축복과도 같이 장엄하고 눈부셨다. 이제 모든 복수와 파괴의 연극은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재건과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진혁과 서윤은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동행을 이어갈 것임을 서로의 눈동자에 맹세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월 속에서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하겠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며 세상은 이 위대한 부부가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강도준과 박 여사의 재판은 연일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그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는 조작 불가능한 증거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도준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진혁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녹취록은 그의 목을 죄는 결정적인 올가미가 되었고 방청객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결국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 여사 역시 해외 도피 자금 세탁 혐의와 진혁의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학대가 입증되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화려한 재벌가의 사모님에서 수감자 신세로 전락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강성그룹의 이사회는 이제 부패한 옛 세력을 청산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으며 진혁은 회장직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문 경영인들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는 권력의 사유화가 기업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목격해왔기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새로운 기업 문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임직원들은 더 이상 줄을 서거나 아첨할 필요 없이 오직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되자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침체되었던 사내 분위기는 희망과 혁신이 넘치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서유는 서진그룹의 회장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너져가던 가업을 성공적으로 재건해냈으며, 그녀의 탁월한 경영수완과 강성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은 서진그룹을 업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기적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딸이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여성 리더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그녀를 무시하던 정재계 인사들은 이제 그녀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협력을 구하는 처지가 되어 그녀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서유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음을 잊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났다. 진혁과 서유는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차 안에서 오늘의 경제지표와 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환상의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의 삶을 만끽했고, 그들의 집무실 사이에는 전용 통로가 만들어져 언제든 서로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진혁은 지하관제센터 대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을 운용하며 서진 그룹과 강성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전념했고, 그의 천재적인 감각은 매번 적중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대시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가짜 연기나 비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은 그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기업 내부의 잔당들은 진혁의 눈을 피해 재기를 누리려 했지만, 진혁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내부 감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소한 비리조차 용납하지 않는 철저함을 보여주어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은 이제 강성그룹 내에서 발붙일 곳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그는 과거 도준을 따르며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인물들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며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했고, 이는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윤 역시 서진그룹 내부의 낡은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점고,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선망의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했다. 언론은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주인공들인 진혁과 서윤을 연일 특집 기사로 다루며 그들의 성공 스토리와 사랑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정의를 실현한 그들에게 열광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었다. 한때 바보라고 조롱받던 진혁은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자 청년들의 롤모델로 추앙받으며 각종 강연과 포럼에 초대받는 바쁜 일상을 보냈고, 서유는 여성 기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했다. 그들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거만해지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들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가식적인 재벌가들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소중한 기폭제가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다. 진혁의 아버지 강 회장은 병상에서 기력을 회복한 뒤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반성하며 진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진혁은 아버지를 증오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가문 내의 오랜 불화와 원한을 씻어내는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강 회장은 비로소 권력의 더섭음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조용히 봉사하며 보내기로 결심했으며, 진혁과 서윤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별장에는 이제 차가운 정막 대신 가족들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진혁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자신이 약속했던 정의를 실현했음을 보고하며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안식을 찾게 되었다. 새로운 사옥의 최상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진혁은 옆에선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검도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풍경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서윤은 그의 탄탄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과 함께라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며 화답했고,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에 대한 설렘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차원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꿈을 공유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져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보석처럼 빛났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강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소식에 해외 큰손들은 앞다투어 투자를 결정했고,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혁은 자신의 개인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스타트업 육성과 환경보호기금으로 기부하며 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섰고, 서윤은 투명 경영의 표본으로서 글로벌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기업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이는 후대 경영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과 영감을 주는 아주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다. 과거의 아픔이 서려있던 낡은 저택은 이제 문화예술인을 위한 개방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어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며, 진혁과 서윤은 화려한 궁궐 같은 집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새 보금자리에서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가꾸어 나갔다. 그들은 주말이면 단둘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시장을 구경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만끽했고, 이러한 소탈한 모습은 SNS를 통해 퍼지며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일상이 되었으며, 아침에 눈을 뜨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충만함을 느끼며 매 순간을 감사와 진실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나갔다. 강도준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시도했던 음해 공작들도 이제는 대중의 냉소 속에 힘을 잃었으며, 진혁이 구축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어떠한 가짜 뉴스나 모략도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방어막이 되어 진실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 법정 공방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범죄 가담자들은 각자의 죄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정의는 마침내 승리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선사했다. 진혁과 서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보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다. 서진그룹의 신사옥 준공식. 날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가운데 서윤은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마친 뒤 관중석에서 자신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진혁과 눈을 맞추었고, 그 짧은 찰나에 지난 고난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투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가진 행복한 경영자였으며, 진혁 또한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는 헌신적인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빛냈다. 두 사람은 행사가 끝난 뒤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인파를 빠져나와 석양이 지는 한강변을 거닐며 미래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더 아름답고 평온하게 남으며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알렸다. 진혁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의 손에 깍지를 끼며 우리가 함께 꾸었기에 현실이 된 꿈이라고 대답하며 그를 향해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은 이제 어떤 파도가 덮쳐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황금으로 재련되어 영원히 변치 않을 광채를 내뿜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이 행복을 지켜나가며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바꾸는 여정으로 남을 것이다.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들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비로소 안식처로 돌아왔고 거실에 은은하게 퍼지는 음악 소리와 따뜻한 차 한 잔은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며 하루를 마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진혁은 서윤을 위해 직접 선곡한 음악을 틀고 그녀와 함께 가벼운 춤을 추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었고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 자신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가장 소중한 전리품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휴식과 내일을 위한 충전의 공간이 되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들며 다가올 눈부신 아침을 기대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올랐다.